자, 그 교재 222쪽 보면 슬레이브 트레이드 있죠? 노예 무역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이제 7세기부터 이제 발생해가지고 거의 19세기가 되면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우리 SAT 월드 히스토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죠? 특히 이게 이 SAT라는 과목이 이거 미국 시험이라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노예 무역 이거 우리나라 수능 뭐 세계사 이런 데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양 애들 중심에서 보는 거니까 이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 무역이 되게 중요하죠. 교재에 보면 지도 있죠. 그 지도 좀 보면서 봅시다. 저도 일단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탈리아라고 박박 우깁시다. 이쪽에 뭐 영국이 있고, 그냥 우기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아프리카 쪽이 있고, 그 다음, 자, 이쪽에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쪽을,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몇 세기죠? 15세기예요. 15세기. 지금 15세기에 이제 노예무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그죠? 지금 이 챕터 전에 노예무역이 어떻게 있었는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노예무역하면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 배에 싣고 하는 건 먼저 생각하지만 노예무역을 처음 실시한 사람들 누구라고 했죠? 노예무역을 처음 실시한 사람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 그죠? 이슬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죠? 몇 세기부터 그러면? 이슬람은 몇 세기부터죠? 이거는 외워야죠. 이건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모든 연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야죠. 이슬람이 생긴 건 7세기죠. 7세기 때 마호멧이 지금 아라비아 쪽에서 그죠? 이슬람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 이 아나톨리아나 이 지방을 완전히 다 먹으면서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알다시피 이 아나톨리아 지역, 그다음 아라비아 지역 여기가 다 완전히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죠? 이슬람의 세력 지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사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한 그 물품들이 신라 시대에도 존재하죠. 그죠? 신라의 왕릉에서도 발견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7세기부터 지금 15세기 지금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상 인도양 무역을 대부분 독점해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제 노예 무역을 처음 실시하는데, 자, 위치가 어딘지,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거래할 겁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 지역이 이슬람이라고 했죠? 아라비아 쪽. 그죠? 사실상 여기 아프리카 다 이슬람입니다. 그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프리카 흑인을 데려오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동쪽이죠. 여기 아프리카 동부 지역. 여기가 7세기에 슬레이브 트레이드가 있었던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세기 때는 이제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먼저 동부 지역이 먼저 실시돼요. 물론 이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당시에 노예무역이 그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무역을 한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런 힘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슬람 상인들은 7세기부터 이미 슬레이브 트레이드를 했고 이 이슬람 상인들이 그 데리고 온 노예들을 누가 사용한 겁니까? 백인들이 사용하죠. 그죠? 백인들이 돈 주고 샀었어요. 근데 이제 15세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15세기에 드디어 뭔 일이 발생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서 이제 지오그래피컬 디스커버리, 지리상의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지역을 이제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이 접수하게 된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원주민들 다 죽이고.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여기 현재 페루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현재의 페루에 있는 포토시라고 하는 실버마인, 은광이 발견됩니다. 그죠? 실버마인이 은광이 발견되니까 이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은을 채굴을 해야죠. 처음에 어떤 식으로 채굴을 하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서유럽에서 노동력을 샀어요. 임금 주고 여기 와서 은광 포토시 광산에서 은을 이제 캤는데 얼마나 노동이 고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하거나 일을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뭘 하게 돼요? 노예 무역을 하는 거죠. 이제 15세기 때 서양 애들이 본격적으로 직접 자기가 이제 노예 무역을 하는데, 자, 그럼 위치상 보십시오. 어느 쪽에서 노예 무역을 하면 좋을지. 지금 노예가 필요한 것은 이 지도상에서 이제 좌측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 지역 중에 어디에서?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출해야 되는 거죠. 지도상에서 이쪽이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랑 가까우니까 여기에서부터 뭐가 돼요? 그렇죠. 슬레이브들이 공급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 아프리카에서 서부 지역은 완전히 파탄나죠. 그죠? 거의 지도에 보면 여기 뭐 골드 코스트란 말도 써 있고, 그죠? 거의 뭐 노예로 쑥대밭이 됩니다. 심지어는 흑인 노예들이 자기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흑인들을 잡아서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흑인들끼리 노예, 그죠?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의 이제 노예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노예가 들어오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비유적으로. 그렇죠. 미들 패시지라고 하죠. 미들 패시지. 그죠? 미들 패시지란 건 아프리칸 슬레이브 트레이드를, 그죠? 예, 은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거 미들 패시지라고 하고,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15세기 때, 여기, 15세기 때 서아시아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지역, 이 유럽 지역으로 뭐가 들어가죠? 그냥 유럽으로 묶어버릴게요. 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은이 유럽으로 대거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은뿐만 아니라 타바코, 담배, 그 다음 포테이토, 감자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긴 제가 대표적으로 실버만 쓰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럽은 이 실버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재활화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공급하는 거죠. Manufactured Goods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아프리카 지역에도 유럽은 아프리카에 직접적으로 역시 Manufactured Goods 것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무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간에, 그죠?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죠. 이런 무역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무역을, 자, 이런 무역을 트라이앵글러 트레이드, 삼각무역이죠. 이렇게 삼각무역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건 몇 세기? 16세기. 16세기에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한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제 은을, 그죠? 대거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를 이제 공급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 백인들에 의해서, 서양인들에 의해서는 서부 지역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서부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그래서 흑인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 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 흑인들은 돈 주고 사는 거죠. 백인들도 결국은, 그죠?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기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여기에 가지고 오면 여기서 백인들은 또 돈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포토시 광산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 죽으니까 그럼 백인들, 노예 주인들은 어떤 입장을 볼까요? 자기 돈 주고 산 게 사라져버린 거니까 어떻게 하죠? 아주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되면 흑인들은 은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흑인들한테는 이제 그 플랜테이션 농업, 그죠? 그런 농작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여기 포토시 광산은 누가 들어와서 일하냐면 여기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와서 노동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죽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보다 사실은 여기 살았던 토착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았죠. 지금도 그래서 뭐 페루 이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포토시 광산에서 노동하면서 죽은 이제 자기 원주민들 기리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제사행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핵심은 15세기 때 서유럽,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트레이드, 삼각무역, 이거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